남마이산에서 바로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어차피 올라와야 돼요. 이 코스로밖에 안 돼요. 조금 맞춰가면서 가요? 지금 그 이강용 그 처사님 그분 묘소에 가는 거죠? 예. 근데 힘들죠? 뭐 그냥 예. 이 묘자리는 1885년 이감용 씨가 그때서부터 이 마이산 탑사에 들어와서 판자촌 트라브 형태로 기거하면서 탑을 기록에 의하면 108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오랜 세월 이 탑을 쌓으면서 기거하면서 수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여기에 묻히신 이 자리예요. 그리고 이감용 씨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으로 돌아요. 흉당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역태극 자리라 바람이 엄청나게 심해요. 심할 때는 여기에서 때가 잘 자란다라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특히 겨울에 눈이 내리고 할 때 때들이 다 붕 떠버려요. 붕 떠버리면 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지나면 꼭 때밟기를 꼭 해줘야지만 때가 오래 자라는 곳이에요. 이감용 씨는 어떤 분인가요? 첫째, 이감용 씨는 16세 부모를 여의고 3년상을 치룬 다음에 인간이 한낱 미물과 같다 해갖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강원도도 가고 전국 팔도산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가 돌을 닦는 형국이었거든요. 돌을 닦고 여러 절을 다니고 여러 한세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감용 씨가. 그리고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자기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 해서 가던 중 지난 마이산 자락을 지나던 중에 마이산에서 하늘에 울린 다음에 아, 여기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왔더니 여기가 내 수행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스랍으로 집을 짓고 수행을 하기 시작해요. 수행을 하는 차에 역태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세차게 들어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이산을 역으로 들어온 바람이 위로 때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스라브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바람을 잠재우고 이 바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돌을 통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께서.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돌탑을 쌓아요. 원형 형태로 쌓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원형 형태로 쌓으면서 주변에 있는 밑돌은 주변에 큰 돌, 그때 당시는 여기가 돌이 많이 은어졌기 때문에 큰 돌이 많았거든요. 그 돌을 주변에 원형 형태로 놓고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안은 잔돌로 흙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이산 그 탑사 주변에는 흙이 거의 없어요. 그 흙은 대다수가 다 탑 안으로 들어가요. 쟁기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탑을 놓을 때는 전국 명산에 가서 돌을 한 다음에 그 산에 있는 영험한 돌을 가져와서 그 탑에다가 놓고 탑을 쌓아요. 쉬운 예로 뭐냐면은 돌을 놓고 쌓는다라는 것은 이게 설악산에서 가져오면 이 탑은 설악산 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산에서 가져왔으면 이건 지리산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탑을 쌓다가 언젠가서부터 탑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사탑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상에 관련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탑이 올라갈 때마다 바람 풍향이 달라져요. 탑 앞에만 오면 그 바람들이 그 탑에서 거의 멋듯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탑이 이제 이게 없을 때는 탑 바람이 역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탑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지만 바위에 맞아서 이렇게 회전해버려요.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곧 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이따 확인하고 기가 있는 탑을 선별을 해야죠. 그게 바로 진짜 그 탑이 됐던 거예요. 그 정도 수행 속에서 이 돌을 닦았고 한 분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이 여기에 묻혔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행을 하면 내가 들어갈 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스스로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내 한 몸 더 불살라서 이 바람을 막았다는 이 염원을 담글 수가 있어요. 염원을 담아서 여기에 묻히셨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점이 뭐냐면 엘로드로 확인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 돌면 흉당, 밖으로 돌면 명당. 그런데 엄연히 이감용 씨는 여기는 보면 흉당이요. 흉당. 여기도 흉당. 여기 명당. 이제 명당을 찾아 들어가요. 여긴 명당이 없어요. 예. 왜일까요? 지금 명당을 가리키는 게 저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명당은 저 앞에 있다. 제가 봐도 여기에는 명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또 명당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명당은 안 가리키고 오히려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산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에서 가리키는 명당은 바로 저기 노란 절 있죠? 예. 노란 절 앞에 아. 볼록 서 있는 산 있죠? 예, 예. 거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명당 했을 때 이렇게. 그러네요. 저- 좌우로 있고 이쪽에 네. 물이 호수가 있고. 저 산을 보면 주산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위에 팔각정이 있고 우백호가 갖춰져 있으며 자청룡이 갖춰져 있고 자청룡이 이렇게 감아주고 있고 우백호가 감아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자리는 비룡입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는 명당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 저 삐족한 부분 있죠? 예. 거기가 바로 명당이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을 보면 속결지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요. 네. 저기에는 묘자리를 쓸 때 딱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비룡입수 자리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이 산은 명당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올라가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아준 거 보셨죠? 다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저 앞에 그 앞이 볼록 서버렸잖아요. 예. 저기가 명당이. 탁 예. 그래서 비룡입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땅에서 딱 밑으로. 예. 이감용 씨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번성하게 됐는데 이 묘지는 보기도 흉하게 이렇게 해놨나요? 첫째가 우리나라에 지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감용 씨 때문에 마이산이 유명해졌고 돌탑 때문에 탑사 때문에 유명해졌으면 그 입장료가 1인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매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와요. 3,000원 중에 한 1,000원 정도는 들어가겠죠. 탑사로.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일부가 묘자리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안 했을까요? 이 정도면 관리를 그나마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이 진짜 지관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지관을 만났으면 여기를 혈을 명당혈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명당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잔디가 안 자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잔디가 자랄 거예요? 소금을 뿌려야지요. 모래를 뿌려줘야지요. 그 다음에 석회를 뿌려줘야지요. 모래와 석회와 소금을 잘 이용한다면 아무리 겨울에도 이 땅은 뜨거워져서 눈이 그렇게 안 쌓여요. 이끼를 죽일 때 꼭 소금으로 죽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석회를 쓰면 잔디에다가 영양을 너무 공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 때가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다가 사성을 이렇게 쌓으면 안 돼요. 사성을 쌓을 때 여기를 높게 쌓아줘야 돼요. 사성을 이 정도 높게 쌓아줘야 돼요. 바람 안 타게. 그리고 여기 사성에는 빼곡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들을 잔디 대신에 심어줘야 돼요. 사철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주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뒤 용미 부분도 높게 져줘야 돼요. 이렇게 묘자리보다 더 높게 져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개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자사성과 우사성 자체를 명확하게 이 묘자리보다 높게 져줘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 묘자리 때는 더 잘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묘자리는 계속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해도 안타깝게도 묘자리는 때는 절대 안 자랄 거예요. 때가 심었을 때만 잘 자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관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보면 여기에 가장 질이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건 바람에 날라온 황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흙이에요. 그래서 이걸 날림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림흙은 힘이 없어요. 땅이. 그러면은 모래가 들어가야 돼요. 모래가 들어가면 뜨지를 않아요. 이 흙은 겨울에 물이 차면 다 공중으로 떠버려요. 공중으로 뜨니까 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나 소금을 뿌려주면 이 흙이, 그리고 모래를 꼭 뿌려줘야 돼요. 모래 여기 한 2톤 차로 몇 대 부어야 돼요. 헬기 도움을 써서라도 부어야 돼요.
안 붐비고서는 여기를 때를 살릴 수가 없어요. 모래가 없이는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절대로. 그리고 바람을 잘 막아줘야지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난리묵이에요. 이런 데선 때가 잘 안 자라요. 때가 잘 안 자라는 조건을 가진 거죠, 여기는. 그리고 지관을 특히 잘못 만나서 그래요. 싸구려 지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진짜 지관 쓰세요. 왜냐하면 싸구려 지관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싼 게 비지떡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 입히고 죽고 때 입히고 짓고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10년치 직원한테 다 줘요. 10년치 줘도 모질라겠네, 진짜 배기들은. 그리고 만약에 들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해봐요. 질통으로 모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차라리 이장하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러면 이분은 자기 몸을 뭐 불살라서 여기다 묘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묘를 잘못 들어간 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후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장하세요. 왜냐하면 명당에 써서 잘 되는 사람, 흉당에 써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감용 씨가 살아생전에 엄청난 공든탑을 쌓아서 이 산이 잘 됐어요. 그 후손도 잘 됐어요. 그렇다고 이게 명당일까요? 예를 들면 이감용 씨가 그렇게 어렵게 탑을 쌓았으면 이분한테도 보너스를 줘야 돼요. 보너스가 뭘까요? 좋은 터에 이 분을 기릴 수 있는 곳,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다 이분한테 고개를 한번 숙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묘자리를 쓴다면 아주 괜찮겠죠. 제가 보니까 요 밑에 좋은 터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요? 이분께서 만약에 산신이다라는 의미를 뒀다라고 해서 썼다면 제가 약간 그 부분에선 이해하지. 여기가 바로 호랑이 형국이니까요. 호랑이 터니까. 호랑이는 곧 산신터니까요. 제가 이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이 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이었다면 저 묘자리 여기다 안 써요. 추워 죽겠어요, 겨울에. 그런데 이름은 감룡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자예요. 본명은 이경의라고 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경의라는 뜻은 이분께서는 성격 자체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막 성격 읽어내요. 항시 기분에 따라서 의로운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을쓱늘쓱, 기분이 나쁘면 욱 꺼지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구한문법으로 풀이를 하면 그거 다 읽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였던 분이에요. 쉬운 얘기로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이감용 이 도인분을 봤을 때 한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어떻게 됐죠? 호는 석정이에요. 석정.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석정 때. 그리고 감룡은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석정은 옳고 그름이 명확한 자가 한번 이거다 싶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이다 라고 엄청나게 깝깝하고 고지식하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산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석정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감룡이라는 것은 한참 후에 들어온 거예요. 감용이라는 건 갑옷갑자에 용용자를 집어넣어요. 지략과 지혜가 타고난 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산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감용은 바로 산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연히 용자가 붙였어요. 갑호라고 했으면 100% 산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자를 붙인 거예요. 용자를 붙이면 거기 하나가 빠진 거예요. 우백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이산 우측의 묘자리를 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본인이 모든 풍파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 썼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백호에다 내 묘자리를 썼어요. 그런데 감룡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용호상박, 분란이 생기겠죠.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자를 다시 붙일 때 인자나 범인자를 붙여서 갑인, 인갑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갑용이 아니라 갑호 아니면 갑인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분이 맞는 거예요. 용자리로 들어가서 감룡이라고 해야 되는 거를 예. 호랑이 자리에 잔치면서 용이라고 써서 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석정이 바로 이분의 저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룡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돌탑하고 석정이 맞는 거지 감룡하고 돌탑은 맞지가 않아요. 석정이라는 호에 어울려서 할 예. 일은 제대로 딱 잘 했는데 예. 이후에 가시면서 그런 거는 잘 어울리지 않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항시 호나 자를 질 때도 내가 묘자리를 쓸 때도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맨 처음에 본 이름은 진짜 그 한심한 이름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어디 계속 다니면서 적응이 안 돼서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한심하게 생각한겨.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16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년상을 치르고 19살에 전국 순례를 하면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바로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나 주변 형제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첫째,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딱 나올 때 그 부모들이 도인들 성장시킬 때 얼마나 끄름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 부모가, 제 어머니가 현재 살아계시는데 저만 보면 막 한심해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도인들은 다 한심한 자들이요. 현실성이 좀 많이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현실성이 없고 이상을 쫓는다던가 세상에 안 보이는 이치를 쫓는다던가 이런 일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죠. 예.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맨날 저희 엄니한테 가면 저희 엄니가 맨날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저 이미 수염도 기르고 신도들도 있는데 저를 아예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갖고 답답해. 저하고 한 5분만 대화하면 끄름나 이래요. 그런데 이감룡이라는 그 도인분도 이 부모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했겠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도를 하는 거예요. 명확하고 뚜렷한 자는 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도를 이해한다 믿지 마세요. 도는 그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함이 자연하고 어울리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